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방산주 지금 해외 수주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국제 관계가 좀 흉흉합니다. 그런 쪽에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끝나거나 아니면 좀 정전되거나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아직까지 저희 기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계속 이제 미국과 또 중국 쪽에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글로벌 블록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글로벌 각국들은 이 불안해지는 국제 관계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국방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쪽에서 방위비를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지금 최근에 전장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동유럽 쪽이나 중동 모두 다 이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죠. 대만과의 중국과의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이뤄진다라고 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쪽으로 방위비를 증가를 시켰을 때 그에 따른 가성비가 높은 방산 쪽은 한국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그런 쪽에서 정부가 올해 방산 쪽에 한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를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15%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성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앞으로의 시장 대비해서 좀 선전하는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좀 체크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한화 시스템 같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ICT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대기업 SI, 시스템 통합 쪽과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로 방산 쪽인데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군 위성통신체계나 전술정보통신체계 그리고 또 한국형 전투기 사업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던 회사고요. 게다가 신규 사업 쪽으로 UAM이라고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도 성과를 앞으로 기대가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원웹과 관련된 저궤도 위성이 이제 사업자로 어떤 지분도 투자하고 그래서 위성 인터넷 사업을 설치를 성과가 났을 때 그에 따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꾸준한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실적은 작년에 인건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살짝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장세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추세가 맞춰지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이를 소화하면서 다음 부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 일단 17,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방위비 증가 추세에 힘입어서 지금 방산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한화 시스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정민 소장님.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방미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금요일부터 2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25일 6.25 전쟁 찬정 기념비 방문 후에 미래경제 과학 분야까지 공동으로 좀 협력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경제 협력 등을 통해서 미국 주요 기업 및 기관과 다수 MOU를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경제살전단의 기업들 네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제사절단 규모는 경제계 총수 122명이 방문할 예정인데 참여 기업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시점으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히림이 있습니다. 이 히림은 국내 상위권의 건축 설계 및 CM, 감리 업체입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 허가, 준공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경제사절단의 건축회사로서는 유일하게 히림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MOU 체결이든 어떤 이슈 등을 통해서 이번에 이슈가 나와주게 된다 한다면 지금 현 주가에서 크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3월에 신수도 이전 그리고 자카르타 경전철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에도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고 기존의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방미를 통해서 경제사절단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네옴시티와 또한 이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이슈까지 다 같이 부각을 받아서 수주를 본격적으로 발행하게 된다면은 받게 된다 한다면
된다면 재무적으로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1일 그 추경호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초대형 미래건 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시회와 투자 설명회를 3분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본격적으로 좀 살아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때마다도 이 기업이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사절단과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하반기까지에도 이슈가 계속 남아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8,300원부터 9,100원, 9,100원대의 두터운 지지 구간에 형성을 해주며 그 위에 현재 주가가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구간만 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다시 추세가 전향이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아래 그 지지 구간을 이탈했을 때 8,250원으로 지정을 했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방미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히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절단 방문뿐만이 아니라 네옴시티 등 다른 상승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